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여기 이동평균선에 대해 강의하는 사람의 이름은 테오입니다. 그는 이동평균선 매매법 단 한 가지로 수천만 달러를 벌었는데요. 오늘은 그가 어떻게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큰 돈을 벌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100억 투자 고수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란 캔들의 평균 종가를 계산해 나타낸 선으로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이동평균선은 최근 10개의 캔들의 종가를 평균한 값들로 이어준 선입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시장의 노이즈를 걸러주어 시장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이동평균선들은 20, 50, 100, 200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들은 각자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평선은 장기간의 가격의 움직임을 완만하게 표현해 주어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22평선은 최근 가격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반영해 줍니다. 따라서 단기 추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이동평균선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지표입니다. 먼저 추세를 파악하고 추세 반전을 발견하며 지지와 저항 영역을 찾기 위해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은 태생 자체가 추세를 따르는 지표입니다. 캔들의 평균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직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죠. 추세를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동평균선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계속 있다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와 장기적으로 이 형태가 계속되었다면 하락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장에서는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가격이 위아래로 계속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매를 하는 것을 멈추고 추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추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 두 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 두 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단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20이동평균선을 추가해주고 시장의 장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이동평균선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먼저 202평선은 잠시 지워주고 22평선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22평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의 초반이 매수 타점이었던 것 또한 알 수 있죠. 반대로 22평선 아래에 가격이 있을 때는 하락 추세였습니다. 이때는 숏 포지션 타점이었겠지만 자세히 보면 하락 추세의 길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02평선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대부분의 가격들이 201선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밑에 있는 짧은 하락 추세는 숏 포지션에 진입하기 애매한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추세를 먼저 확인 후 장기 추세에 맞는 단기 포지션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가격이 상당 기간 21선 위아래로 지그재그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횡보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들이 201선 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상승 추세 안에서의 횡보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럴 경우 횡보 구간의 지지라인에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횡보 구간의 상단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추세는 상승이기 때문에 장기 상승 추세에 반하는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강한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 각도가 거의 45도가 안팎할 정도가 됩니다. 반면 약한 상승 추세에서는 45도가 안 되는 각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완만한 각도에서는 상승 추세가 약해지거나 곧 상승 추세가 끝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평선의 기울기는 하락 추세에서도 동일하게 형성됩니다. 45도 정도의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 매도 압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반면 하락 압력이 약할 경우 기울기는 더 완만하며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추세의 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추세에서는 모멘텀 힘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진입 타점을 찾을 수 있고, 기울기가 약할 때는 추세가 반전될 수 있으므로 매매 타점을 잡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추세를 파악하는 세 번째 방법은 두 개의 이동평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52평선과 202평선을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단기 2평인 52평이 202평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2평이 장기 2평 밑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추세 반전 구간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세 반전은 두 가지를 활용해 파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의 돌파 구간을 찾는 것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주로 이평선 위에 머물러 있고,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이평선 밑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캔들이 이평선 위에서 아래로 하락 돌파하는 지점부터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캔들이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하락 추세는 마무리되고 상승 추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교차 지점이 반드시 추세 반전 구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돌파 지점이 나왔지만 추세 반전 구간이 아닌 노이즈 구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이즈 구간을 걸러주기 위해 이동평균 교차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단기 2평과 장기 2평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52평과 202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단기 2평이 장기 2평 위에 있고, 하락 추세에서는 단기 2평이 장기 2평 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2평이 장기 2평을 데드크로스하는 지점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부터 상승 추세로의 추세 반전 시작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동평균의 세 번째 기능은 지지저항입니다. 보통 지지선과 저항선은 평행하고 고정된 선이었습니다. 가격이 지지선에 가까워지면 다시 반등을 했고, 저항선에서는 다시 하락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동적으로 움직이는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시장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지지선과 저항선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활용해 지지 저항선을 유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이평선 위에 있다고 언급드렸었습니다. 가격이 이평선 위에 움직이다가 이평선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평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고, 이러한 지점을 리테스트 구간이라고 합니다. 즉, 상승 추세는 확인을 했고 이평선 부근에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리테스트 매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차트를 보면 세 번이나 이평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곳은 좋은 매수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지선 자리는 직전 고점의 저항선과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항선이 가격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평선의 지지선과 평행한 지지선이 동시에 캔들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이후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의 이평선은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이평선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저항작용으로 다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평선 부근은 숏 포지션 매매 타점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전저점 부근과 일치하는 곳은 좋은 숏 타점이 됩니다. 이전 전저점은 지지선 작용을 하지만 가격이 이 지지선을 하락 이탈한 후에는 이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평선의 저항과 수평선의 저항이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점은 좋은 숏 매도 타점이 되고 이후 가격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실전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예시는
비트코인 15분봉으로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EMA를 검색해 지수 이동평균선을 클릭해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평선을 더블 클릭하고 길이를 50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모습으로 가서 눈에 잘 띄도록 두껍게 바꿔주겠습니다. 캔들이 상승을 하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고 다음 캔들은 이평선 하단을 이탈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기다려 주겠습니다. 다음 캔들에서 52평선 밑으로 하락 돌파 후 종가가 마감을 했고 52평선이 우상향에서 우하향으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으로 잡겠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이후 상승을 해 손절가를 터치해 줬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52평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고 52평선이 우하향으로 돌리는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으로 잡으면 손절이 크기 때문에 손익비가 불리해 보이는데요. 따라서 손절을 이번에는 이평선 윗부분으로 잡아주겠습니다.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손절을 터치했습니다. 이번에는 하향 이탈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을 다시 들어가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5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자리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최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익절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익절로 두 번의 손절은 만회를 했습니다. 이제 52평선을 상향 돌파를 했고 우하향하던 이평선이 우상향하기 시작한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52평 밑부분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하자마자 음봉이 연속 3개가 나오면서 손절가를 이탈했습니다. 그 뒤로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역시 손절을 제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하락 이후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롱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락하는 이평선의 각도가 45도 이상일 정도로 매도세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하락 추세의 이평선의 각도를 보면 첫 번째 하락은 완만했지만 두 번째는 하락의 각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향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더라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므로 매수를 들어가 주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후 숏 포지션 자리를 노려봐야 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상승하는 척 속임수를 준 뒤 다시 하락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52평도 하락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점은 전고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고점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손절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점차 하락세가 잦아들었고 긴 밑꼬리를 말고 올리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평선 매매를 해보시다 보면 이렇게 상승세일 때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언제 익절을 해야 할지입니다. 상향 돌파 시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하락 돌파를 했을 때 익절을 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최고점에서 한참 떨어진 부분에서 익절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익절이 늦어지면 손절이 나올 뻔한 아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평선 실전 매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돌파 구간을 타점으로 잡으니 승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총 6번의 매매 중 4번의 손절이 나왔습니다. 승률이 33%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익절 타이밍이 너무 느리다는 거죠. 이러한 이동평균선의 한계점을 지적한 사람은 이 싱가포르 천재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순 이동평균선만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추세 전환과 시세 분출에 대해 너무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싱가포르 천재 트레이더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탄생한 지표가 바로 싱가포르 이평선입니다. 싱가포르 이평선은 이평선의 장점은 살려두고 단점을 보완해 파동의 진폭과 리듬을 분석해 추세의 방향과 모멘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서 모멘텀은
얼마나 가격이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동이란 중심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리는 진폭을 말합니다. 진폭은 파동의 넓이를 말하고 리듬은 파동 간의 간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폭과 파동을 파악한다면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추세 전환이 될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싱가폴 이평선입니다. 이제 이평선을 끄고 싱가폴 이평선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폴 이평선은 하나의 선과 하나의 밴드 그리고 모멘텀의 강도를 나타내는 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세의 강도부터 변동성 추세의 방향까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평선으로 숏 포지션 2번의 손절자리가 나왔던 곳을 보면 이평선은 이렇게 거짓 돌파에 쉽게 손절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싱가폴 이평선을 보겠습니다. 싱가폴 이평선으로 보면 하락 이탈이 아니라 여전히 캔들 아래에 싱가폴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거짓 하락 돌파가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보라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 손절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선이 끝나고 빨간색 선이 시작되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을 싱가폴 이평선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의 폭이 넓어지면서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숏 포지션 진입 타점은 일반 이평선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평선에서는 익절 지점이 너무 빨리 나온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하락을 계속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싱가폴 이평선으로 바꿔보면 이 익절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평선이 캔들 위에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익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를 알려주는 빨간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이평선과의 숏 포지션 익절 자리를 비교해보면 3배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숏 포지션 진입 시점을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게이지가 꽉 찼고 100%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추세의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돌파가 싱가폴 이평선 밑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숏 진입 후 하락을 나타내는 빨간 선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밴드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하락 추세로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평선에서의 숏 익절 자리를 지나 계속 숏 포지션 홀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평선은 거짓 돌파가 나오면서 롱 포지션 진입 신호가 잘못 나왔는데 싱가폴 이평선은 이런 거짓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의 문제점이 바닥에서 익절을 하지 못하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서야 익절 신호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폴 이평선은 이러한 문제점도 개선을 해 바닥이나 꼭대기에서 익절이 가능합니다. 하단 게이지를 보면 숏 포지션 진입 시점에서는 게이지가 꽉 찼었는데 이제 18%까지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도 힘이 꽉 찼다가 이제 18% 정도로 매우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세가 매도세를 장악해 곧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익절을 해줍니다. 숏 포지션, 롱 포지션 진입은 게이지가 꽉 찼을 때로 해주고 익절은 20에서 30% 이하에서 해줍니다. 일반 이평선은 너무 빨리 숏 포지션 익절이 나왔지만 싱가폴 이평은 바닥에서 정확히 익절이 가능하고 일반 이평선 대비 4배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익절 이후 바로 반등이 나왔고 어느덧 싱가폴 이평까지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싱가폴 이평선이 하락을 나타내는 빨간색이 유지가 되고 있고 캔들이 이평 밑에 있을 때는 강력한 저항선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밴드의 폭이 다시 넓어지고 있어 하락으로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게이지가 꽉 찬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진입 이후 하락세가 나왔고 다시 게이지가 2% 미만으로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매도세의 힘이 많이 소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도세의 힘이 2%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약한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반등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익절 이후 반등이 나왔고 싱가폴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폴 이평선이 아직 하락세를 나타내는 빨간색이 유지되고 있고 우하향하고 있어 매수에 들어갈 타이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바로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싱가폴 이평선을 하락 돌파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의 빨간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세의 강도가 2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역시나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향 돌파 캔들이 나왔지만 빨간 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롱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역시 다시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싱가폴 이평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했지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보라색 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세의 힘이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의 힘이 비슷한 횡보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고 추세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을 하는 듯 하더니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4번의 손절이 나올 뻔했지만 싱가폴 이평선은 추세선의 색과 매수 매도 강도를 더블 체크하면서 4번의 손절의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매수세의 게이지가 꽉 찬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알려주는 보라색 선으로 변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캔들 하나를 더 기다려보니 밴드의 폭이 최대로 줄었다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90% 이상의 힘을 매수세가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싱가폴 이평선 밑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상승했고 매수세의 힘이 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하락 추세로의 반전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익절 이후 곧 하락 추세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이평선을 하락 돌파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하락 돌파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매도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매도세의 게이지가 최대치로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계속 하락했고 변동성 밴드도 점차 넓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매도 힘의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서 매도세의 힘이 23%까지 하락했습니다. 30% 이하에서는 이제 매수세의 장악을 당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익절 이후 바로 반등이 나왔고 매도세의 수치가 3%까지 하락을 했고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 주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나타내는 빨간 선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추세를 거스르는 포지션은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익절을 했지만 빨간 추세선이 하락 압력을 넣으면서 한 차례 저점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싱가폴 이평선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싱가폴 이평선은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해 나오는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 숫자 3번과 싱가폴 이평선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께 싱가폴 이평선 지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지표는 전부 지워주시고 받으신 지표를 복사 후 붙여넣기를 눌러주신 다음 차트에 넣기를 클릭해 주시면 평생 무료로 싱가폴 이평선 지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